네, 일단 지금 도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남양주에 있는 주택 도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표지가 있는데, 표지에서 저희가 이제 외장재 사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협력업체 담당자라든지 뭐 전체 면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표지인데, 표지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 봤다가 뭐 이런 그 외장재 칼라나 이런 것 봤다가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저희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축적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도면에 그 외장재 사양을 도면에 다 녹여서 적어주고, 면적표랑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좀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재 사양이 이제 뭐 스타코 플렉스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 그 다음에 뭐 기단부 쪽에는 뭐 파벽돌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이런 사양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이제 건축주분한테 설명드릴 때도 이렇게 다 여기에 도면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설계 개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설계 개요부터 보면 이제 뭐 여기가 위치 사업장 이제 사업명이랑 이제 대지 위치, 그 다음에 요 토지가 이제 해당하는 지역 지구 뭐 계획 관리라든지, 여기 이제 자연보건 보존 권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용도는 이제 뭐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이제 379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런 내용들은 이제 주택 이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층별 면적이라든지 뭐 연면적,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조경, 요게 한눈에 이게 요 주택을 봤을 때 이렇게 요 개요만 봐도 요게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확인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남양주니까 남양주 이제 주차장 조례를 따라서 주차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연면적, 그러니까 그 토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나 이제 토지에는 그 이제 대지 면적이 한 5% 정도의 조경을 해줘야 돼요. 법적 조경. 그래서 요거는 그 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요 지역,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뭐 여기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다, 뭐 이런 지역에는 이제 그 조경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녹지 지역, 뭐 생산 녹지라든지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녹지 지역인데, 녹지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배치도인데, 배치도는 이제 외부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들어온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 집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도로가 이쪽에서 요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도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 진입이 이제 뭐 남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여기 방위표가 있는데 북동 쪽인 거죠. 북동 쪽에서 이제 차량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차량 들어오는 것부터 계획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동선을 좀 풀이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제 주차장 위치에 이제 두 대를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 비 안 맞고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현관을 바로 옆에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현관 앞에 이제 이 부분이 그 포치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비를 안 맞고 주차하고 아파트에 주차하는 것처럼 단독주택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현관이 이제 그 북쪽에 면에 있으니까 어쨌든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동선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집을 만약에 현관을 뭐 이런 위치에 두었다고 하면 이제 주차하고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제 그, 이제 동선을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배치가 이제 차량 동선에 맞춰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주 진입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택 계획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토지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예쁜 토지 모양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제 뭐 시골 땅들이 이렇게 다 반듯반듯한 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땅이 약간 보시면 요렇게 지금 요 경계거든요. 경계가 기역자 형태로 생긴 토지인 거죠. 그래서 어 요게 한 110, 한 5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주택을 최대한 이제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토지 모양에 맞춰가지고 주택을 이제 요 형태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주택을 뒤쪽으로 빼고 마당을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계획이 된 거라서 이게 토지 면적 대비 이제 마당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평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마당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사진 촬영한다고 또 다녀왔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조경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잔디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는데 뭐 깔아놓고 보니까 좀 더 집이 마당이 훨씬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주택도 뒤쪽으로 이제 꽉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배치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뭐 저희도 건축주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 동선, 차량 동선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 토지에 맞게 배치를 좀 잘 잡아줘야 이제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면 이제 하나씩 넘겨서 보는 건데 기초 평면도가 나와요. 저희가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공사의 가장 이제 먼저 시작되는 공정인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기초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미리 또 그 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건축 공사에서는 기초 공사가 제일 먼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면에 맨 앞에 나오게 되는데 기초를 보면 저희가 평면도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기초는 치수가 조금 다른 게 기초는 저희가 외곽 치수로 저희가 표기를 해요. 이게 어쨌든 외곽으로 잡아줘야 이제 건물 골조 올릴 때 골조 끝선하고 기초 끝선하고 맞춰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빗금 쳐놓은 부분은 이제 현관하고 물 쓰는 공간, 욕실하고 다용도실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이중으로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에 이제 데크 공사도 저희가 거의 저희 공사 현장이 한 90% 이상이 석재 데크를 많이 써요. 석재 데크를 쓰는 이유가 이제 방부목 데크보다 이제 그 좀 더 튼튼한 곳도 있고 방부목 데크는 햇볕을 받거나 이제 조금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면 이게 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나무 특성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AS가 많이 발생을 과거에 많이 해가지고 그 발생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이제 사용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거의 석재 데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재 데크 부분도 저희가 그냥 뭐 맨땅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초 공사할 때 데크를 깔 수 있게 현무암 데크를 깔 수 있게 그 미리 기초 공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요게 기준면이 이제 그 슬라브가 바닥에서 한 500 정도 올라온다고 보면 여기 GL 이제 제로선이라고 보고 이제 기존 이제 기준면이라 그래야겠죠. 기준면에 한 500 정도 올라온다고 보는 거선에서 이제 그 이런 빗금친 부분들은 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제로로 봤을 때 여기를 한 40 정도 낮추는 거고 4cm 정도.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14cm 정도를 낮춰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전체 마감으로 봤을 때는 한 10cm 정도 떨어지지만 이제 구배를 한 4cm 가지고 구배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이제 흘러서 내려가야 되니까.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구배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서 한 90cm, 9cm 정도 이제 다운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초 공사를 할 때 철근 배근하고 이제 바닥 그 설비 배관 넣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이 이제 요 도면을 보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사에 대한 그 기초 공사에 대한 단면도를 이제 그려놨어요. 여기 이제 지금 시방 또 조금 더 보강이 돼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그라운드 레벨 GL에서 이제 50cm가 올라오고 이제 밑으로는 한 30cm가 묻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기초 높이로는 한 800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기초 칠 때 저희가 뭐 철근 배근도 뭐 하겠지만 그 지역별로 이제 단열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단열재를 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지 같은 경우는 중부 1지역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135mm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슬라브 두께가 300 정도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단면도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초팀이 이제 공사를 할 때 철근 뭐 기초는 뭐 매트 기초로 들어가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뭐 이런 기준들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현장이든지 기초는 이제 뭐 평당가가 뭐 1,000만 원짜리를 다라고 해서 기초가 완전히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 이제 기초는 뭐 평당가가 뭐 5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기본적으로 건물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게 공사 범위가 정해진다, 공사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뭐 지하를 파는 게 아니면 그렇죠. 지하를 파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부분이지. 예. 네. 1층의 기초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 평면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면은 뭐 수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죠. 예. 지금 여기 설계된 거 보면 안방을 현관에서 제일 멀리 뺐잖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있고 그렇죠. 다용도실이 이제 주방에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예. 욕실은 현관에 들어와서 이제 손 씻고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실이 있고. 예. 그리고 안방에 욕실이 안방 욕실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또 주방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욕실인 거죠. 요거는 이제 벽체를 네. 요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네. 이제 나중에 3D로 보시겠지만 여기를 포인트로 그 수납을 할 수 있게 복도 쪽에서 요 복도에서 이제 보면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 동그랗게 파놓은 게 있어요. 포인트도 되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도면에 이제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건축주 분들이 어떤 이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면에 녹아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주차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들어왔을 때 이제 공용 욕실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 씻고 이제 양변기하고 이제 세면실 공간을 좀 분리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사실 안방에는 요 정도 평소에서는 이제 뭐 안방에 욕실을 만들기보다는 드레스룸을 좀 키워서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안방에도 꼭 욕실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욕실을 넣은 경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안방에서 욕실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렇게 쓰면은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주분이 안방에도 무조건 욕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욕실을 넣게 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드레스룸이 요렇게 지금 좀 안방치고는 드레스룸이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드레스룸이 계획이 요렇게 드레스룸 쓰고 이쪽에 이제 창을 둬서 채광이 좀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었는데 욕실이 꼭 필요하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드레스룸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좀 봐질 것 같고요. 그 이제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미팅을 해보면 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잠자는 용도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안방도 예. 그래서 많이 안 크게 하세요. 별로 이제 침대 놓고 화장대 정도 놓는. 침대, 화장대, 뭐 내 드레스룸을 아예 빼니까 그쵸 그쵸. 그냥 옷은 거기다 놓을 거니까 지저분한 거 필요 없고 나는 잠만 좀 편하게 잘 거야. 나의 휴식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거야. 그러니까 그쵸. 쉴 거야라는 공간이고 지금 딱 보면 주방하고 거실 합치면 안방이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3, 4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간감으로 치면 한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단실까지 딱 느낌이 그렇죠. 예. 터져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추세가 거실하고 주방에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실 주방 사이즈를 좀 많이 키우는 형태로. 거실에도 탁구 쳐도 되겠는데? 탁구 대놓고? 주방에 지금 예, 거실에 지금 소파 크기가 안방의 퀸 사이즈 침대만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키워서 많이 계획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방에 책상도 두고, TV도 두고, 화장대도 두고, 뭐 또 한 9자 그쵸. 붙박이장. 붙박이장도 놓고 뭐 하니까 이제 방이 커야 되는데 예. 지금은 뭐 저 공간별로 기능별로 좀 많이 분리가 많이 네, 되거든요. 분리가 됐고 예.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 오히려 방은 침실에 화장대 예.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저게 훨씬 깔끔하고 솔직히 안방에 잠자는 방에 막 이것저것 있으면 번잡해서 휴식을 취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이 조금 된 것 같고 어쨌든 거실 주방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어긋나 있긴 하지만 이게 통으로 시각적으로는 통으로 다 트여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죠.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방에서는 어쨌든 다용도실에서 이제 보조 냉장고랑 뭐 세탁기 공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지? 이게 뭐였죠? 아 이게 저거 가스 보일러 보일러 넣고 해서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주방은 이제 다용도실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형태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문을 설치해서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에 따로 뭐
공용 드레스룸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하셔서 방을 조금 더 키운 경우에요. 이제 남양주가 이제 지금 집이 두 채째 지금 여기 두 번째 집이긴 한데 이제 첫 번째 집보다는 2층 방이 조금 더 넓습니다. 크기가 더 예. 훨씬 큰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2층에도 공용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그 드레스룸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지금 요 집보다는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요 방은 지금 웬만한 안방보다 아파트, 큰데요. 예, 안방보다 더 큰 3,900에 맞아요. 3,800이면 네, 어 안방 사이즈 정도 안방 되죠. 사이즈네. 예, 예. 밑에 안방 사이즈가 몇이었죠? 밑에가 1층이 사- 3.3m에 3.8m 그럼 안방보다 크네요. 네, 더 큰 방이네요. 2층 방이. 어쨌든 방 하나는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작은 방도 이게 작은 방이 아니라서 요 방도 안방보다 크거든요. 침실 1번도 그죠? 3,500에 3,800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포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포치 발코니가 있어요. 네. 발코니가 2,000에 3,8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2평 넘죠. 전체로 따지면 5,500에 3,800이면 안방이 제일 작은데요. 그러네. 2층 방이 훨씬 더 크네요. 물론 드레스룸이 없으니 그렇죠.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팁인데 벙커 침대를 쓰셔도 되고 아이들 벙커 침대를 쓰셔도 되고 벙커 침대라는 게 꼭 1층이 책상이 2층이 침대가 아니고 벙커 공간에 수납 공간을 넣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워낙 그런 다양한 가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뭐 수납을 어떤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좁은 것보다는 이런 방들은 사실 이제 자녀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어쨌든 밑에 뭐 안방을 많이 쓸 거고. 부모님들 2층 싫어하세요. 그렇죠. 계단 있는 거 계단이 싫어하세요. 자녀들은 2층을 좋아해요. 왜냐면 계단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약간 이 어쨌든 공간이 좀 분리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들 방은 사실 일반 침실보다는 조금 커야 되는 게 이제 침대가 싱글 침대가 들어갈 거고 그 책상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야 되고 붙박이장도 하나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붙박이장 네, 그러려면은 요 정도 사이즈면은 뭐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여러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크기라고 봐질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침실 1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포치 공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이제 나와서 밖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되고 2층에도 욕실이 이제 또 들어가서 뭐 이 정도 욕실이면 거의 기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사이즈인데 작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쵸. 1,900에 2,000 정도 2,500. 2,500이면 2평 정도 나오는 한 1.5. 1.5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제일 무난한 욕실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욕조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되게 큰 네.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욕실은 아니에요. 뭐 원룸에 들어가는 그 작은 욕실은 아니고 그쵸.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욕실. 기본 요 사이즈가 거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기본 욕실 사이즈. 예, 작은 그 욕실 정도, 아닙니다. 예, 그 정도 사이즈라서 이게 불편하거나 뭐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2층 공용 욕실도 계획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붕 평면인데 말 그대로 건물 맨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지붕 모양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집주분들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면도 여기 이제 외부 인면도라고 하는데요. 정면에서 본 거, 우측에서 본 거, 그다음에 뒤쪽 건물 뒤쪽, 그리고 건물 좌측에서 이렇게 본 건물을 바라봤을 때 평면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실, 여기가 아까 드레스룸, 여기가 안방, 여기가 안방 욕실, 여기가 주차 공간. 뭐 하여튼 여기가 2층 방, 여기도 2층 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건축주분들이 요거를 보고 이렇게 건물 모양을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평면상으로 그려놓은 거다 보니까 입체적인 거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는 게 이런 창문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외장재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범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칼라 강판, 여기 이제 지붕에 해당하는 거, 스타코 플렉스, 뭐 세라믹 사이딩, 그다음에 기단부에 이제 파벽돌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엠블럭, 이제 우드 부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요거를 어쨌든 저희가 요거에 기준 해가지고 그 외장 물량이 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건축주분들도 보시기는 보셔야 되지만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외장 물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저희가 표기를 해서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한 5% 차이 정도 네 맞아요. 손실률.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견적도 이제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공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사무실에서 미리 좀 계산을 해서 면적을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여기 칼라로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시공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 저희 회사는 요거 공사 부분을 기본 시방으로 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기초 부분하고 이제 목구조 만나는 부분에 대한 스타트 후레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후레싱을 기초하고 이제 그 구조대 만나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 라인을 따라서 쭉 후레싱을 돌려서 하는 거라고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벌레 유입도 좀 막아주고 전체적으로 마감을 했을 때 요게 들어간 집이랑 안 들어간 집이랑 이게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차이가 좀 확 나요. 이게 이제 마감이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제 그 디테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성도의 차이가 확 나죠. 그쵸. 뭔가 확 이게 나요. 이 완성도 그쵸, 완성도 면에서 이제 요 뭐라 그러지, 요 프레싱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집이 완성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 부분을 아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배면도나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이걸 발주하면서 그쵸. 예비 건축주분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 시공을 하시는 모든 반장님들, 시공하시는 네. 팀원들은 이걸 다 공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 우린 이렇게 할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이게 이 공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공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엄청 달라지죠. 예, 이게 이제 뭐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스타코 플렉스를 하기 전에 요 공정이 먼저 좀 들어와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어쨌든 그 시공 순서에 따라서 이제 현장이 이제 어떤 공정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제 공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기본 시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게 들어갔을 때 좀 완성도가 좀 높아서 요거를 전체적인 현장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이제 배면도인데, 이제 배면도도 뭐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외장재가 범례랑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붕면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붕면이고, 이런 이제 그 외벽에 대한 이제 범례에 따라서 이 포인트로 사용한 것들을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면도인데요. 요거는 단면도는 사실 뭐 허가를 하기 위해서 좀 그리는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인허가 진행할 때 이제 단면도를 그려서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 저희 시방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사가 뭐 이제 건물을 딱 잘라 가지고 보이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내 바닥 마감에 대한 거, 실내 천장 마감, 2층 바닥,
그다음에 또 2층 천장 마감, 그다음에 지붕에 대한 거, 이제 외벽 쪽으로 가면 외벽 마감에 대한 건데 이게 보시면은 마감재만 써 있는 게 아니고 구조가 어떤 게 들어 이제 그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 철근 콘크리트 매트 기초가 몇 밀리짜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외벽에 뭐 이제 외장재 말고 이제 구조재 부분이 이제 어떻게 어떤 자재로 어떤 간격으로 쓰이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요 기준으로 저희가 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막 그려놓은 게 아니고 요 집에 맞춰가지고 그죠. 예 그려져 있는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나중에 10년 후에 예, 어떤 보수를 하실 때도 필요해요. 무조건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 맞아요. 물론 이게 관공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속 남아 있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담당자가 그리는 거하고 안 그렸을 때 차이는 뭐냐면 안 그렸을 때 이게 뭐 어쨌든 다 주위에서 공사를 하게끔 다 하겠지만 어쨌든 주차장 토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 단면이 내려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 진입하고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하고 단 차이가 좀 생겨요. 차는 이제 도로 레벨에서 이제 차가 진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 차량이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차 바퀴가 이렇게 그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맞춰 가지고 그 레벨에 맞춰서 이제 오히려 이제 주차장 포치 같은 경우는 기초를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단면을 그려보는 거랑 안 그려보는 거랑은 사실 좀 차이가 나죠. 설계하면서. 그래서 좀 주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단면을 아까는 보시면은 요 길이 방향, 제가 안 보이네. 길이 방향으로 요렇게 건물을 이제 잘라서 요 방향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단면은 건물의 이제 세로축 방향으로 해서 이제 잘라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이.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단면을 두 면 이상 끊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끊었을 때 요 계단이 보이게끔 계단 단수라든지 계단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게끔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거든요. 계단 예전에는 단수. 계단을 그냥 그렸지만 계단 개수까지 확인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면도 한쪽 면에는 꼭 계단이 표현이 되게끔 잘라서 그려줘야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창호도인데 아까 평면도 하면서 설명 안 드렸는데 평면도 다시 넘어가 보면 평면에 보시면 동그란 표시가 있어요. 앞에 이제 창문 앞에 거실 창하고 뭐 안방 창이라든지 PW 뭐 2번, PW 1번, PD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창호도의 기호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저희가 창호 발주할 때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 요거는 이제 실내 도어하고 현관문하고 실내 도어 기준이고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창문 이제 파티오 도어라든지 이런 창문이라는 이렇게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부하고 규격이 있어요. 이제 PD는 파티오 도어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PD 1번에서 위치는 거실 여기 틸트가 되고 슬라이딩이 되고 이제 고정 부분 픽스 그래서 요게 길이가 이제 가로 길이가 3m, 높이는 2.1m짜리 그 창이라고 보시면 이게 평면도 봤을 때는 밑에 이제 잘라서 이렇게 위에서 본 거니까 이제 요거는 창호 인면을 볼 수 있게 그려놓은 거죠. 외부에서 집을 바라봤을 때 창이 얘가 가로가 3m, 세로가 2.1m 창이구나. 그리고 1.1m라는 큰 창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건 또 뭐냐면 위쪽으로 이제 틸트가 돼요. 이 창 같은 경우는 그 독일식 창인데
이제 틸트가 살짝 돼서 환기만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런 그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PD1, 2, 그럼 PW 1번 뭐 이렇게 기호 표시가 있는데 그 기호 표시를 찾아가지고 아, 이 창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런 그 이제 위치도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검토할 때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예전에 요즘도 이게 요 창호를 이게 설계를 하면 평면도 그다음에 인면도 창호도 세 군데를 그리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조금 설계를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세 군데를 다 맞춰줘야 돼요. 창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평면도에 이제 거실 창을 가로가 3m로 잡아놨는데 인면도에는 뭐 2.7m짜리 또 창호대에는 뭐 2.4m짜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호 발주할 때도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지금 쭉 보셨지만 예, 다 검토 다 그려놓고 필히 3번 이상 검토를 이 창호 사이즈라든지 평면이면 창호도 특히 목조주택은 네. 창호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목구조 공정상 이게 공정이 콘크리트 공정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구조 공사가 골조 공사가 그래서 이게 골조 공사가 웬만하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버려요. 그렇고 바로 창호가 또 들어오는데 그러려면은 창호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 하기 전에 발주를 들어가야 저 창호 맞춤이 공장에서 나오니까, 시간이 나오니까. 맞춰가지고 골조 끝날 때쯤 현장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호도 평면도 뭐 인면도 다 다르게 되어 있으면 완전 다른 창이 와버리는 거죠 현장에. 그래서 이게 설계 담당자가 이게 뭐 현장에서도 현장 소장님이 체크를 분명히 하겠지만 그 현장 넘어가기 전에 얘는 설계 담당자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발주까지 정확하게 넣어줘야 현장에서 공사할 때 어려움이 없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냥 창호도를 그냥 막 그려놨는데 보시면 사이즈가 똑같은 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PW 3번하고 PW 4번이 창 사이즈는 1500에 900으로 똑같아요. 근데 고정창 위치가 다른 거죠.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열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침실 1번에 들어갈 창이고 얘는 2층 복도에 들어갈 창이라서 이제 요것도 이제 창문 열리는 위치도 사실 설계하고 인테리어 미팅을 할 때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정한 그대로 이제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구 위치랑도 좀 상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창이라도 이제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가구 배치에 따라서 열린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필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요거는 뭐 조금 저건데 요런 창이 있어요. 보면 요즘에는 여기 이제 소방법 기준에 탈출. 예, 여기 이제 2층 이상 건물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창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로가 뭐 1100, 세로가 1400 돼 있는데 1100이면 이거는 소방 규정상 맞아요. 이 크기여야 됩니다. 네. 제가 정확히 알죠. 왜 정확히 하냐면 캠핑카에도 2022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아, 캠핑카에도. 네. 크기는 좀 다르지만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안전상의 위험에서 카라반, 캠핑카에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주택에서는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층에는 상관이 없고 네. 2층부터는 요 사이즈. 요게 이제 창문 요 프레임 빼고요. 요 유리 사이즈를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가로 900에 세로 한 뭐 1200, 1300 이상 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것도 안 들어가면 허가를 안 내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3D인데 조감도 3D. 예, 맞아요. 외부에서 이제 건물을 바라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 3D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그 아까 보셨던 인면도보다는
네. 좀 건축주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네, 조금 편하시. 이해가 좀 편한 거죠. 좀 입체적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면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이제 저희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게 귀찮더라도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저희하고 미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이랑 미팅을 하든 뭐 계속 보두면 나중에 전문택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접근하시기 좋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저희도 요 작업이 뭐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주 분들하고 저희랑 계약하신 건축주 분들은 다 그려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그려서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안 천지 보고 차이가 집 있어요. 짓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냐면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도면만 보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3D 작업을 하면 대충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이 내 대지, 내 땅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이제 도면 작업을 할 때 뒤쪽을 좀 넘겨보면 도면 다 그려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본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실제 스케일대로 그린 거고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아까 앞에 보셨던 집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에 맞춰 가지고 집이 이제 요렇게 앉혀졌을 때 마당이 이만큼 확보가 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그 대지 위에다가 그래서 올려놓은 부분이니까 이게 집을 안 짓고도 사실 요것만 봐도 내 집이 이렇게 생겼고 내 마당이 이만큼 나오겠구나 여기 뭘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랑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되시면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려서 이해하기 편하게 지붕 색상이라든지 외장의 이런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시각화해서 좀 잘 자세하게 볼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외관을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고요. 그 실내를 하게 되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3D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한 3배에서 4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외장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실내는 문도 그려야 되고 소품도 놔야 되고 색상을 또 여러 가지 많이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내는 만약에 3D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인건 어쨌든 사람이 이제 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들이 좀 밀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인테리어 그 3D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오히려 건축주분들이 좀 더 좋아하세요. 외관은 뭐 어쨌든 뭐 하는데 실내를 이렇게 내부까지 다 실제 실사이즈로 공사를 한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양주 집 이게 사진 촬영한 것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하고 내부가 한 95% 이상 반영이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색감은 조금씩은 다른 차이는 그죠. 있겠지만 왜냐면 그래픽하고의 실사의 차이니까. 그래도 이제 요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실에 이런 그 템바 보드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여기 이제 거실 천장에 이제 포인트로 이제 그 간접 조명을 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아까 얘기했던 욕실 앞에 동그랗게 포인트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런 잘 안 보이는데 그 천정에 그 라인 조명까지도 저희 이제 3D 작업할 때 인테리어 3D 작업할 때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감은 뭐 타일이나 이런 색감들은 좀 차이는 나겠지만 뭐 거의 95% 이상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해서 또 올릴 건데 그거랑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3D랑 비교해서 보셔도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일단 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